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다이소에서 파는 재료만 이용해서 호야를 심어 키워볼 거예요. 호야는 집 앞 화원에만 가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3,000원 내외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국민 식물 중 하나로 강건하고 키우기 쉬워 인기가 많은데 호야를 키우면서도 이 호야가 예쁘고 향기까지 좋은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주인공인 호야 키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얼마 전 영상으로도 만들어 놓았어요. 아직 못 보셨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다이소 재료만으로 호야 키우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는 채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니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호야의 인기가 정말 높아지고 있어요. 잎이 정말 작은 호야부터 잎이 굉장히 큰 호야까지 현재까지 500~600여 종의 호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산지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 생육 환경도 조금씩 다르고 키우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는 이 호야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저는 집 앞 화원에서 호야 모종을 사왔어요. 가격은 3,000원인데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보던 이 호야도 사실 품종명이 따로 있는 거 아시나요? 바로 카노사 크림슨 퀸입니다. 이름 있는 호야라고 하니 조금은 더 있어 보입니다. 카노사 크림슨 퀸은 다양한 호야 품종 중 키우기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호야를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이에요. 특히 가격도 저렴하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호야의 매력에 빠져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호야 모종을 구입했으니 다이소로 이동합니다. 다이소에서는 호야를 심어줄 화분과 흙을 구입할 거예요. 다양한 흙들을 판매하는데 2,000원짜리 원예용 상토와 산모래만 있으면 됩니다. 호야는 생각보다 뿌리를 많이 뻗지 않는 작생식물이에요. 그렇다 보니 요즘은 호야를 키우는데 최적화된 흙배합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원예용 상토와 코코칩, 사냐초, 펄라이트, 바크 등을 섞어서 호야 흙으로 사용하는데 생육 특성이 까다로운 몇몇 호야의 경우 위 조합으로 키우면 정말 잘 자라거든요. 이 재료들을 따로 구하려면 귀찮기도 하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호야 전용 흙배합 제품이 판매되기도 하는데 이런 제품을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카노사 크림슨 퀸의 경우 워낙 강건하기 때문에 원예용 상토와 산모래만 있으면 충분히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종종 다이소에서 파는 이 원예용 상토의 질이 안 좋은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국내 유명한 상토 회사 중 한 곳에서 만드는 원예용 상토이고 소포장해서 다이소에 납품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화분의 경우 다이소 화분의 대명사 흰색 플라스틱 화분을 선택했어요. 1,000원짜리 화분인데 물구멍이 작게 여러 개 뚫려 있어서 따로 분망을 해주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그리고 나름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호야는 물빠짐만 좋다면 따로 흙을 가리지도 않고 화분 재질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는 플라스틱 화분에 심을 거기 때문에 원예용 상토와 산모래의 비율을 6:4 정도로 섞어주었는데 혹시 토분에 심고 싶으신 분들은 원예용 상토의 비율을 조금 높여 7:3 비율로 섞어주세요. 토분은 플라스틱 화분에 비해 물마름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재료들이 준비되었으니 바로 화분에 심어볼게요. 호야 모종을 화분에서 꺼내봅니다. 제 호야는 일반적인 흙에 심어져 있네요. 농장에 따라 피트모스라는 식재에 심겨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존 흙을 모두 털어낸 후 다시 심어줄 거예요. 화분에서 뽑은 상태로 조금 더 큰 화분으로 흙만 채워 분갈이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물 주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써주어야 하므로 조금 귀찮더라도 기존 흙을 털어줄게요. 뿌리가 조금 상해도 크게 몸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은 서너 개의 호야 삽수를 삽목해서 모종을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 개체가 나올 거예요. 화분 안에 배합해 놓은 흙을 조금 넣은 후 정리한 호야들을 원하는 모양으로 위치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흙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손으로 흙을 꾹꾹 눌러 다지지 않고 화분 옆을 두드려주면 뿌리 사이사이로 흙이 잘 들어갈 거예요. 다 심어주고 난 뒤에는 흠뻑 물을 주고 마무리합니다. 다이소에는 화분 받침도 있는데 제가 사용해보니 너무 얕아서 물받침으로는 제 역할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햇반 용기를 화분 받침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화분 속 흙이 거의 말라 색이 옅어지고 화분을 들어보았을 때 가벼워졌다면 그때 물을 주면서 관리하세요. 줄기가 쭉쭉 자라나올 거예요. 호야는 너무 큰 화분에서는 뿌리를 내리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꽃을 안 피울 수 있어요. 1년 이상 이 화분에서 키워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쁜 이름표까지 달아주면 끝이에요. 이름표가 다 떨어져 구입하려고 검색하다가 찾아낸 건데 아크릴 식물 이름표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예쁘긴 한데 은근 이름 쓰기가 어려워서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예쁘기는 합니다. 이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빛 아래에 두고 꽃을 피울 때까지 멋지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호야는 품종에 따라 겨울을 잘 버티는 것도 있고 추위에 약한 것들도 있어요. 잎이 두툼한 카노사 품종의 경우 추위에 조금은 강한 편입니다. 겨울에도 베란다에 두고 관리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최저 한계 온도는 영상 5도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한파로 베란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다면 그때만 잠시 실내로 대피시켜주세요. 참, 호야가 3,000원이고 화분이 1,000원, 흙값이 3,000원인데 사온 흙을 3분의 1 정도 사용해서 흙값을 1,000원으로 책정했어요. 왜 7,000원어치 사와놓고 5,000원으로 호야 키우기라고 하냐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꼭 호야 하나씩 사오셔서 저처럼 키워보시길 바라며 다이소 재료로 호야 심어 키우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어준 호야가 멋지게 성장하면 2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